비가 내리는 서울의 하늘은 항상 이렇게 무거웠다. 이재진은 회사 로비의 유리문 앞에 서서 손에 쥐내고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특혜 행위로 인한 징계라는 글씨가 눈에 박혔다. 그녀의 아들, 민호가 비행기 1등석에 앉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날, 민호는 단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던 아이일 뿐이었다. 엄마, 왜 다들 나한테 화내? 민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재진은 고개를 들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레즈비언 싱글맘이라면서? 아들 특혜로 밀어넣었어.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순간 재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그토록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이 비난 속에 숨겨진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녀의 사랑, 아민과의 그 깊은 감정. 재진은 35살, 대한항공의 승무원이었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늘 전쟁이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운 그녀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아직도 그림자처럼 숨어야 할 존재였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왜 결혼 안 해? 라는 질문이 쏟아지던 그날들. 하지만 재진은 강했다. 민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날 아침 인천공항의 라운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재진은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있었다. 라행편, 그녀의 팀이 탑승 게이트를 지키고 있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재진의 작업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살 민호는 항상 엄마의 비행기를 동경했다. 엄마처럼 날아보고 싶어. 그 말에 재진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날 민호의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을 했다. 민호가 아파요. 오늘 데리러 오세요. 재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행 직전 그녀는 민호를 데리러 학교로 달려갔다. 민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으로 직행해야 했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촉박했다. 재진은 팀장에게 연락했다. 오늘 비행은 못 나가요. 아들이 아파서요. 팀장의 대답은 차가웠다. 대체 인력 없어. 내가 책임져. 재진은 이를 악물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은 빈 껍데기였다. 그녀는 민호를 안고 공항으로 돌아왔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라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재진은 1등석 한 자리를 봤다. 빈 자리였다. 승객 중 한 명이 노쇼였다. 민호는 여전히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재진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민호를 앉혔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채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다른 승무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승무원 자녀를 1등석에? 이건 규정 위반이야. 하지만 재진은 개의치 않았다.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다. 비행 중 민호는 잠들었다. 재진은 그 옆에서 물을 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라에 도착한 후 그녀는 팀장에게 보고했다. 아들이 아팠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이재진, 레즈비언 싱글맘이라면서. 아들 특혜로 1등석 앉혔어. 회사 이미지도 안 좋게 만들고. 재진의 삶은 평범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민호와 살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민호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한국의 교육 열기 속에서 민호는 항상 상위권이었다. 재진은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녀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지내셨다. 재진아, 빨리 남자 만나서 정착해. 어머니의 말에 재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녀의 사랑은 여자였다. 아민을 만난 건 3년 전
회사 교육 세미나에서였다. 박아민, 32살, 같은 승무원 팀의 후배. 아민은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긴 머리카락을 포니테일로 묶고 항상 작은 은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어머니 유품이었다. 언니, 커피 한 잔 어때요? 아민의 첫말에 재진은 웃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가까워졌다. 야간 비행 후 공항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언니, 왜 항상 혼자야? 남편 없다고? 아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재진은 망설였다. 나 여자를 좋아해. 그 말에 아민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우리 비슷하네. 그 순간 재진의 세상이 밝아졌다. 아민과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민은 재진의 지지자였다. 언니, 민호는 내 자랑이야. 사회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강해. 재진은 아민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아. 너 없인 못 살아.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한강의 바람이 스치는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위태로웠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재진이 박아민이랑 레즈비언 커플이래. 민호는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 재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는 아줌마를 좋아해. 하지만 너를 제일 사랑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 착해. 나도 좋아. 다미는 민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떡볶이를 먹었다. 그 셋은 작은 가족이었다. 한국의 전통 가족 개념 속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났다. 1등석 사건 후 회사 내부 감사팀이 재진을 불렀다. 승무원 자녀를 1등석에 앉힌 건 명백한 특혜야. 게다가 내 성적 지향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팀장의 말에 재진은 분노했다. 민호가 아팠어요. 그게 특혜예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익명 제보가 쏟아졌다. 레즈비언이라 편애한다. 재진의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재진은 아민에게 전화했다. 민아, 나 해고될 것 같아. 아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같이 싸워. 하지만 재진은 알았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였다. 사회의 편견, 직장의 냉혹함. 한국에서 레즈비언 싱글맘으로 사는 건 늘 그런 전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재진은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다가와 안겼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재진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를 위해 그녀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어둠이 너무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재진은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다. 해고 통지서는 아직 공식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렀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재진 씨, 조심해. 위에서 화났대. 누군가 속삭였다. 재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호의 사진과 아민이 준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장미 한 송이, 시든 채로. 아민은 이미 출근해 있었다. 승무원 라커룸에서 재진을 기다렸다. 언니, 아민이 달려와 안았다. 그 품은 항상 따뜻했다. 재진은 눈물을 참았다. 미나, 나 때문에 너까지 곤란해질까 봐. 아민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같이야. 내가 증언할게. 민호가 아팠단 걸. 하지만 재진은 알았다. 아민의 증언은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면 회사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터였다. 오전 미팅에서 팀장은 재진을 불렀다. 이재진 씨, 감사 결과 나왔어. 특혜 인정. 오늘부로 무기징계의 재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팀장님, 제발.
민호는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개인 사정은 알겠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게다가 내의 사생활 때문에 회사의 타격이 크다. 사생활. 그 단어가 칼처럼 파고들었다. 재진은 이를 악물었다. 내 사생활이 뭐가 문제예요? 팀장은 시선을 피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잖아. 레즈비언 싱글맘. 아들 특혜로 보일 수밖에. 회의실을 나서며 재진은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민이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 재진은 아민의 손을 잡았다. 미나, 나이 끝났어. 그들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언니, 우리 같이 다른 회사 가자. 내가 알아볼게. 재진은 아민의 뺨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하지만 민호 생각하면 안 돼. 그날 오후 소문은 회사 밖으로 퍼졌다. SNS에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대한항공 승무원, 레즈비언 엄마가 아들 1등석 특혜. 회사 규정 무시, 댓글은 악의적이었다. 싱글맘이라 아들만 챙겨? 역겹네. 레즈비언. 한국에 이런 게 왜? 재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너 같은 게 왜 우리 회사에? 당장 그만둬. 협박 전화였다. 재진은 핸드폰을 껐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온라인 린치. 그녀는 그걸 너무 잘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재진은 민호를 안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어. 나 때문에. 민호의 말에 재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야, 보패. 엄마 탓이야. 민호는 재진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나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야. 재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호의 미래, 학교 생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가혹했다. 싱글맘 자녀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아이는 얼마나 아플까? 저녁, 아민이 문을 두드렸다. 손에 장을 들고 언니, 저녁 사올게. 비빔밥 어때? 아민의 미소에 재진은 웃었다. 그들은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민호는 아민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아줌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엄마랑 아줌마랑 같이 한강 가는 거. 아민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와, 멋지네. 나도 보고 싶어. 그 순간 재진은 행복을 느꼈다. 이 작은 가족, 이 따뜻함. 밥을 먹은 후 민호가 잠든 방으로 재진과 아민은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 사인 불빛, 한강의 다리. 아민이 재진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무서워. 너 잃을까 봐에 재진은 아민을 끌어안았다. 나도. 하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절박한 키스. 한국 드라마처럼 그들의 사랑은 항상 이렇게 숨겨진 감정으로 가득했다. 눈물과 미소가 섞인.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재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재진아, 뉴스 봤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진은 설명했다. 엄마, 오해야. 민호가 아팠을 뿐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에 민호가 고생이야. 레즈비언 소문도. 우리 집안 망신이야. 재진의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유교 문화, 가족 명예. 어머니의 말은 칼날이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이렇게 살아.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아미는 재진을 위로했다. 언니, 가족은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남산 타워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재진은 아민의 어깨에 기대었다. 미나, 너랑 만나서 다행이야. 아민은 속삭였다. 나도. 우리 영원히 함께.
남산의 자물쇠 벽 앞에서 그들은 작은 자물쇠를 걸었다. 아진 앤드 아민이라고 새긴. 바람이 불자 자물쇠가 흔들렸다. 그들의 사랑처럼 흔들리지만 끈끈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다. 즉시 퇴사, 보상금 없음. 재진은 충격에 무너졌다. 그녀의 커리어, 10년의 노력. 모든 게 날아갔다. 아미는 울며 말했다. 언니, 내가 지원할게. 우리 같이 새 출발하지만 재진은 고집을 부렸다. 아니,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 갈등이 시작됐다. 아미는 재진의 고립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 혼자 두려고 해? 우리 파트너잖아. 재진은 외쳤다. 파트너. 사회가 우리를 인정 안 해. 민호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날 밤 재진은 홀로 울었다. 아민과의 사랑, 이제 부담이 됐다.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그녀는 아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잠시 떨어져 있자. 민호 생각해서 아민의 답장은 없었다. 재진의 가슴이 텅 비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고 후 한 달, 재진은 실업 상태였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콜백은 없었다. 대한항공 전 직원? 그 특혜 사건, 면접관의 눈빛이 차가웠다. 재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이대거리, 젊은이들로 붐비는 그곳. 커피를 내리며 그녀는 웃는 법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호의 학원비, 집세. 모든 게 위태로웠다. 아민과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재진의 문자 후 아민은 연락을 끊었다.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말에 재진은 후회했다. 왜 사랑을 밀어냈을까? 한국 사회의 압박, 편견.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늘 선택의 고통이었다. 재진은 밤에 아민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 미소, 그 손길. 잃어버린 행복. 민호는 변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내 엄마 레즈비언이래? 이상의 친구들의 말에 민호는 집으로 달려와 재진에게 매달렸다. 엄마, 나 싫어. 왜 다들 나 싫어해? 재진은 민호를 안고 소리쳤다. 아니야. 너는 내 보물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게 그녀 탓이었다. 1등석, 그 한 가지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다. 어느 날, 재진은 우연히 아민을 봤다. 이대 카페 근처, 아민이 친구와 웃으며 걷고 있었다. 재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미나, 그녀는 따라갔다. 아민이 돌아봤다. 언니, 그 눈빛에 상처가 가득했다. 재진은 다가갔다. 미안해. 나의 잘못했어. 아민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도 미안. 하지만 내가 나를 밀어냈잖아.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날렸다. 아민이 먼저 말했다. 회사에서 나도 압박받았어. 내 사건 때문에 박아민, 이재진과 가까워. 라고 재진은 충격을 받았다. 너까지. 미안해, 미나. 아민의 눈물이 흘렀다. 언니, 우리 사랑 왜 이렇게 아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재진은 아민의 손을 잡았다. 나도 몰라.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공원의 벤치에서 세상의 시선 없이 키스는 비가 내리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후 아민이 말했다. 언니, 나 다른 도시로 갈까 해. 제주로. 거기서 새로 시작. 재진의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가지마, 민호랑 너 필요해. 아민은 울었다. 나도.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를 찢어 갈등이 깊어졌다. 재진은 아민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민은 떠났다. 그날 밤 재진은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혼자. 왜 나만.
왜, 그녀의 울음소리가 원룸을 채웠다. 다음 주, 재진은 회사로부터 소송 통보를 받았다. 특혜 배상 청구, 회사 이미지 손상, 이 금액은 5천만 원. 재진은 절망했다. 그녀의 저축은 턱없이 부족했다. 변호사를 찾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민호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학교는 이미 왕따를 시작했다. 재진은 민호를 데리고 상담소를 찾았다. 아이의 트라우마가 심해요. 엄마의 성적 지향 때문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재진은 무너졌다. 고조는 아민의 반역이었다. 아니, 반역이라기보단 선택. 아민이 회사에 남기로 했다. 재진의 사건을 증언하지 않고. 미나, 왜? 재진의 전화에 아민은 대답했다. 언니, 나도 살아야 해. 우리 사랑. 너무 무거워. 그 말은 칼이었다. 재진은 배신감을 느꼈다. 아민이 그녀를 버렸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아민도 피해자였다. 회사 압박, 가족 기대. 한국의 보수적 문화 속에서 아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재진은 홀로 싸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 싱글맘입니다. 아들 특혜. 오해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다. 증거 없어. 꺼져. LGBT 때문에 회사 망쳐. 재진은 지쳤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 어머니 집. 재진아, 돌아와. 민호바의 어머니의 말에 재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용서해줄 수 있어. 어머니는 안았다. 바보같이, 너 내 딸이야. 그 순간, 재진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한국의 전통, 혈연의 힘. 하지만 도시로 돌아온 후, 재진은 결심했다. 소송을 포기하고 새 삶을 시작.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통역사를 했다. 영어 실력이 좋았으니까. 민호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갔다. 적응이 힘들었지만 재진은 매일 격려했다. 우린 강해, 민호야. 아민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제주행 비행기에서 재진은 민호와 휴가를 가는 길 아민이 승무원으로 탑승했다. 언니, 아민의 놀란 얼굴. 재진은 웃었다. 오랜만이야. 비행 중 아민은 재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 후회했어. 너 떠나서. 재진은 손을 잡았다. 나도. 다시 시작할까? 아민의 눈물이 흘렀다. 응, 하지만 천천히.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재진과 민호, 아민은 해변을 걸었다. 모래사장에서 민호가 성을 쌓았다. 엄마, 아줌마, 같이 해. 아민은 웃으며 합류했다. 재진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 모든 고통이 사그라들었다. 소송은 합의로 끝났다. 회사가 보상금을 주고 재진의 명예는 회복됐다. 특혜 아님. 사적 사정 인정. 언론은 사과 기사를 냈다. 하지만 재진의 상처는 깊었다. 아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한국식 로맨스, 직접 만나지 않고 감정을 나누는. 언니, 나 제주에서 기다릴게. 내려와. 아민의 편지에 재진은 답했다. 곧 갈게. 민호랑 같이. 서울로 돌아온 재진은 새 직장을 찾았다. 소규모 항공사, LGBT 친화적. 면접에서 그녀는 솔직했다. 저는 레즈비언 싱글맘입니다. 하지만 제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면접관은 웃었다. 환영해요. 우리 회사, 다양성을 존중해요. 재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LGBT 권익 단체의 노력, 젊은 세대의 변화. 민호의 학교 생활도 나아졌다. 새 친구들이 생겼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줌마 만나서 좋았어. 민호의 말에 재진은 안겼다.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오셨다. 재진아, 아민이 소개해봐. 가족 모임에서 아민을 소개했다.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재진 지켜줘서 아미는 붉어졌다. 저야말로요. 고조는 재진의 공개였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썼다. 싱글 레즈비언 엄마의 이야기에 수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당신 강해요. 우리도 지지할게요. 반대도 있었지만 재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민과 함께 그들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레인보우 깃발 아래. 우리 함께 싸워요. 재진의 말에 모두가 박수쳤다. 아민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한강에서 다시 산책했다. 벚꽃이 피는 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끼리. 아민의 제안에 재진은 울었다. 좋아. 우리 가족 돼. 그들은 작은 의식을 했다. 민호가 증인. 엄마, 아줌마, 영원히 행복해.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재진은 가끔 악몽을 꿨다. 해고 통지서, 비난의 시선. 아민도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박아민, 그 사건 사람.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끈끈한 유대.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었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재진은 책을 썼다. 1등석의 눈물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위로했다. 싱글맘, LGBT, 사회의 희생자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서문에 썼다. 민호는 자랐다. 10살에서 11살로.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강해질게. 아민과 재진은 제주의 작은 집을 샀다. 주말에 내려가 휴식을 취했다. 바다 앞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사랑해, 진아. 나도, 미나. 바람이 불자 파도가 속삭였다. 삶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비극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 사회가 변할 때까지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재진은 창가에 서서 미소 지었다. 우린 이겼어. 민호와 아민이 웃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서울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는 그날처럼.